치킨 한 마리 3만 원. 배달비까지 합치면 3만 5천 원. 월급쟁이 한 달 식비가 치킨으로 사라지는 가격. 더 이상 과장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 구조를 처음 만든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촌치킨입니다. 배달비 유료화, 반복적인 가격 인상, 양은 줄이고 가격은 유지하는 전략까지 국내 치킨 시장의 기준을 가장 먼저 바꾼 브랜드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교촌은 무너졌습니다. 7년간 지켜온 업계 1위 자리는 사라졌고 2위도 지키지 못한 채 3위로 추락했습니다. 주가는 상장 당시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고 수천 명의 투자자 자산은 사실상 증발했죠. 아이러니한 건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맹점 매출은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본사는 흔들리고 투자자 신뢰는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소비자에게 욕먹고 투자자에게 외면받고 가맹점주에게까지 불만을 사는 최악의 구조가 된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가격 인상의 꼼수, 양 조절의 속임수, 소비자 기만과 투자자 배신까지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불편한 진실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왜냐고요? 이 문제는 교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지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보십시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줄 겁니다. 자, 그럼 교촌이 얼마나 잘 나가던 회사였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이야기입니다. 2020년 12월이었죠. 교촌치킨이 주식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상장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미친 듯이 돈이 몰렸거든요. 얼마나 몰렸냐고요? 58조 원입니다. 58조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한 명당 100만 원씩 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돈이 전부 교촌 주식 사겠다고 몰려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당시 서울 강남 아파트 30평짜리가 20억 정도 했어요. 58조면 그 아파트를 2만 9천 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강남 전체를 몇 번 사도 남았죠. 경쟁률은 또 어땠는지 아십니까? 1318대 1이었습니다. 1318명이 주식 한 장 사려고 싸운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여러분이 교촌 주식 한 장 사려면 1318명을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로또 당첨보다 어려웠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떨어졌습니다. 5천만 원 넣었는데 한 장도 못 산 사람도 있었어요. 그 돈 다시 돌려받는 데만 일주일 걸렸죠. 왜 5년 전 그때 이렇게 난리였을까요? 교촌이 그만큼 대단한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실적부터 보십시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7년 연속 매출 1위였어요. 치킨 업계에서 교촌을 이기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독주 체제였죠. 간장치킨 아시죠? 그게 교촌 대표 메뉴입니다. 짭짤하면서도 달콤한 그 맛. 한 번 먹으면 자꾸 생각나는 맛이에요. 이 메뉴 하나로 전국을 평정했습니다. 매장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시 전국에 1000개가 넘었어요. 여러분, 동네 어디를 가도 교촌치킨 간판이 보였을 겁니다.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게다가 그때 시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코로나 한창이었거든요. 2020년 초부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사람들이 집 밖에 못 나갔습니다. 식당도 못 갔어요. 그럼 뭘 먹었겠습니까? 배달 음식이죠. 그 중에서도 치킨이 최고였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기 좋잖아요. 간편하고 맛있고. 그래서 치킨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그때 교촌 매출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전년보다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가맹점주들도 돈 벌었어요. 배달 전화가 쉴 새 없이 왔으니까요. 5년 전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촌 주식 지금 사면 대박이겠는데? 코로나 끝나도 배달은 계속 시켜 먹을 거 아냐? 치킨업계 1위 회사가 망하겠어? 10년만 묵히면 몇 배는 되겠지? 그래서 모두가 미친 듯이 달려든 겁니다. 청약 신청하려고 은행 앱이 터질 정도였어요.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박이었습니다. 처음엔 말이죠. 한잔 첫날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어요. 아침에 샀다가 저녁에 팔면 돈이 2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500만 원어치 샀다고 쳐요. 하루 만에 900만 원이 됩니다. 400만 원을 번 거죠. 한 달 월급을 하루 만에 번 겁니다. 산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역시 교촌이야. 더 오를 거야. 팔지 않고 계속 들고 있었어요. 그때 교촌 회사 가치는
1조 원이 넘었습니다. 치킨집 치고는 엄청난 규모죠. 웬만한 대기업급이었어요. 언론에서도 난리였습니다. 교촌, 글로벌 프랜차이즈로 도약, 해외 진출 본격화, 수출 대박 예상, 앞으로 10년은 성장 보장, 이런 기사가 쏟아졌어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목표가를 높게 잡았습니다. 지금보다 2배는 더 오를 거라고 했죠. 5년 전 투자자들은 꿈을 꿨습니다. 10년 후면 최소 5배는 되겠지. 그럼 500만 원이 2,500만 원이 되는 거잖아. 아파트 전세금 만들 수 있겠네. 아이 대학 등록금도 해결되고. 그런데 지금 2025년 12월입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그 꿈을 꿨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5배를 벌었을까요? 아닙니다. 정반대가 됐습니다. 돈이 거의 다 날아갔거든요. 5년이 지난 지금 교촌 주식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참혹합니다.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처음 나왔을 때 가격에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아니 정확히는 10분의 1이에요. 거의 그 수준이죠.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5년 전 상장 첫날 주가가 최고 얼마까지 올랐냐고요? 38,000원 넘게 갔습니다. 그때 산 사람들 있어요. 더 오를 거야 하면서 샀죠.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4,000원대입니다. 38,000원이 4,000원이 됐어요. 10분의 1로 떨어진 겁니다. 아니 심하게 말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계산해 볼까요? 5년 전에 1,000만 원 넣었다고 쳐요. 지금 얼마 남았을까요? 1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900만 원이 날아간 거예요. 5천만 원 넣으시면요. 지금 500만 원 남았습니다. 4,500만 원 증발이에요. 강남 원룸 전세금이 날아간 겁니다. 더 끔찍한 건 이겁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이 빚까지 내서 샀어요.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주식 산 거죠. 곧 오를 거니까 이자 내고도 남겠지 하면서요.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원금도 날아갔는데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요. 손해에 손해가 더해지는 거죠. 1396대 2를 뚫고 간신히 산 사람들입니다. 그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야, 나 교촌 주식 샀어. 자랑했을 겁니다. 지금은 말도 못 꺼냅니다. 부끄러워서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매출 순위도 날아갔습니다. 5년 전만 해도 교촌은 치킨업계 1위였어요. 7년 연속 1위였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3위입니다. 1위 자리를 BHC한테 빼앗겼어요. 2022년에 1위 넘어갔습니다. 그것도 큰 차이로요. 2위라도 지키면 다행인데 그것도 못 지켰습니다. BBQ한테도 밀렸거든요. 지금은 3위로 추락했어요. 7년간 지켜온 왕좌를 3년 만에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매출만 떨어진 게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돈을 못 법니다. 매출은 그럭저럭 나오는데 남는 게 없어요. 장사는 하는데 이익이 안 나는 거죠. 구체적으로 볼까요? 2022년에 교촌이 벌어들인 이익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89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BHC는요. 1,418억 원 벌었습니다. 차이가 얼마죠? 거의 16배입니다. BHC가 교촌보다 16배를 더 번 거예요. 매출 차이는 그렇게 안 크거든요. 그런데 남는 돈은 이렇게 차이 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교촌은 장사는 하는데 돈이 안 남는다는 겁니다. 껍데기만 남은 거죠. 속은 텅텅 빈 겁니다. 투자자들이 왜 화가 나겠습니까? 회사가 성장을 안 하니까요. 돈을 안 버니까요. 주가가 오를 이유가 없는 거죠. 5년 전에 58조가 몰렸습니다. 그 돈으로 뭘 했어야 했을까요? 해외 진출하고 신메뉴 개발하고 매장 늘리고 그래야 했죠. 실제로는 뭘 했습니까? 거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해외 매장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신메뉴도 별로 안 나왔어요. 가맹점 수는 오히려 줄었죠. 돈만 받아놓고 성장을 안 한 겁니다. 투자자들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돈 받아놓고 뭐 한 거야? 그냥 오너배만 불린 거 아니야? 더 황당한 건 이겁니다. 교촌 매장들은 여전히 장사 잘 됩니다. 가맹점 하나당 매출은 오히려 높은 편이에요. BHC나 BBQ보다 더 잘 팔리는 집도 많아요. 그런데 회사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장은 잘 되는데 회사는 망하고 치킨은 잘 팔리는데 주가는 폭락하고 손님은 오는데 돈은 안 남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겁니까? 여기엔 교촌이 저지른 엄청난 실수들이 숨어 있습니다. 아니, 실수가 아니라 범죄에 가까운 짓들이에요. 소비자를 기만하고 투자자를 배신하고 가맹점주까지 등쳐먹은 겁니다. 어떻게 그랬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까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범죄부터 보시죠. 첫 번째 범죄는
배달비입니다. 여러분, 지금 치킨 시키면 배달비 얼마 내십니까? 3,000원? 4,000원? 어떤 데는 5,000원까지 받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부터 있던 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배달비라는 게 생긴 지 이제 7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엔 없었습니다. 치킨 시키면 그냥 왔어요. 공짜로요. 누가 처음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교촌입니다. 2018년이었습니다. 교촌이 업계 최초로 배달비 2,000원을 받기 시작했어요. 프랜차이즈 치킨집 중에서 처음이었죠. 당시 소비자들이 얼마나 화났는지 아십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왜 갑자기 돈을 더 내야 해? 원래 공짜였잖아. 2만 원짜리 치킨에 2,000원을 더 내라고? 불만이 쏟아졌어요. 인터넷에 욕이 도배됐습니다. 교촌은 뭐라고 했을까요? 가맹점 사장님들 수익을 보호하려는 겁니다. 배달하는데도 비용이 들잖아요. 라이더 고용하고 기름값 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돈을 더 뜯어내려는 거였어요. 증거가 뭐냐고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을 보십시오. 교촌이 배달비 받기 시작하자마자 다른 치킨 브랜드들이 뭘 했을까요?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BHC도 배달비 받기 시작했어요. BBQ도 받았죠. 멕시카나도, 프라닭도 다 받았습니다. 교촌이 문을 연 겁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치킨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피자집도 배달비 받기 시작했어요. 중국집도 받았죠. 족발집, 보쌈집, 찜닭집 다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배달비 안 받는 집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모든 배달 음식에 배달비가 붙어요. 2,000원으로 시작한 게 지금은 얼마죠? 3,000원, 4,000원 기본입니다. 멀리 사는 사람은 5,000원, 6,000원까지 내. 한 달에 배달 음식 몇 번 시키십니까? 10번만 시켜도 배달비만 3만 원에서 4만 원 나갑니다. 1년이면 36만 원에서 48만 원이에요. 이게 다 교촌 때문입니다. 교촌이 처음 시작 안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다른 업체들도 눈치 보느라 못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교촌이 먼저 받으니까 다들 받아도 되는구나 하고 따라한 거죠. 결국 손해본 건 누굽니까? 우리 소비자들입니다. 7년 전만 해도 2만 원이면 치킨 한 마리 먹었습니다. 지금은요. 2만 원에 배달비 3,000원 더해서 2만 3,000원 내야 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교촌은 배달비로도 모자랐는지 치킨값 자체도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2021년에 한번 올렸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또 올렸어요. 특히 2023년 가격 인상이 가관이었습니다. 한 번에 얼마나 올렸는지 아십니까? 3,000원씩 올렸어요. 한 번에요. 2만 원 하던 치킨이 2만 3천 원이 됐습니다. 2만 3천 원 하던 게 2만 6천 원이 됐고요. 배달비 3천 원 더하면 얼마죠? 거의 3만 원입니다. 치킨 한 마리에 3만 원 시대를 연 게 교촌입니다. 소비자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폭발했습니다. 미쳤어? 3만 원이면 외식하지 왜 치킨을 먹어? 3만 원이면 고깃집 가서 삼겹살 먹는다. 이제 교촌 안 먹는다. 인터넷에 이런 글들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교촌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할인 같은 건 안 합니다. 제대로 된 맛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지 가격을 깎는 건 우리 방식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비싸도 너희는 어차피 살 거야. 우리 치킨 맛있잖아. 이런 오만함이었어요. 실제로 다른 브랜드들은 어땠냐고요? BHC는 할인 쿠폰 뿌렸습니다. 앱에서 2,000원, 3,000원 할인해줬어요. BBQ도 카드 할인해줬죠. 교촌만 안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소비자들이 발로 투표했습니다. 교촌 대신 다른 치킨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어차피 비슷한 맛인데 왜 비싼 거 먹어? 할인해주는 데서 먹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떨어진 거죠. 일위 자리를 빼앗긴 거고요. 배달비 처음 받을 때부터 씨앗이 뿌려진 겁니다. 그때 소비자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박혔어요. 교촌은 돈만 밝히는 회사구나. 손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가 봐. 한번 박힌 이미지는 쉽게 안 바뀝니다. 그 다음부터는 뭘 해도 의심받게 돼요. 또 돈 뜯어내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큰 실수를 저질렀거든요. 아니, 실수가 아니라 범죄에 가까운 짓을요. 바로 두 번째 범죄입니다. 두 번째 범죄는 더 악질입니다. 소비자를 완전히 무시한 거거든요. 2023년 4월에 벌어진 일입니다. 교촌이 역대급 가격 인상을 단행했어요. 얼마나 올렸는지 아십니까? 무려 3,000원을 올렸습니다. 보통 가격 올릴 때 500원, 1,000원 올리잖아요. 눈치 보이니까요. 그런데 교촌은 한 번에 3,000원을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소비자 심리적 저항선이라는 게 있어요. 치킨은 그래도 2만 원대여야지 하는 마지노선이죠. 교촌이 그 선을 보란 듯이 밟고 넘어간 겁니다. 배달비까지 합치면 3만 원 시대가 열린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가격 좀 올린다고 안 사 먹겠어? 어차피 너희는 교촌 맛에 중독됐잖아. 이런 오만이 깔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은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교촌 치킨 시키면 박스 열 때 무슨 생각 드십니까? 좀 작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교촌은 업계에서 가장 작은 10호 닭을 씁니다. 튀김옷도 얇아서 양이 더 적어 보여요. 가격은 프리미엄급으로 받으면서 양은 업계에서 제일 적게 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리드플레이션입니다. 탐욕을 뜻하는 greed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이죠. 원가 오른 것보다 가격을 훨씬 더 많이 올려서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바로 폭발했습니다. 3만 원 내고 병아리 먹으라는 거냐? 이 돈이면 호텔 가서 밥 먹겠다. 선 넘었다 진짜.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교촌은 뭐라고 해명했을까요? 가맹점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건비, 수수료 부담이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가맹점 위한다고요? 천만에요. 본사 영업이익률 떨어지니까 그 부담을 전부 소비자한테 떠넘긴 겁니다. 자기들 마진은 포기 안 하고 손님 지갑만 턴 거죠. 소비자들은 완전히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호구냐? 돈독이 올랐구나. 이제 교촌 손절한다. 인터넷에 난리가 났어요. 교촌 불매운동이라는 단어가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정부까지 나선 겁니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나섰어요.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기업들을 압박하기 시작한 거죠. 그 타겟 1순위가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교촌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치킨 프랜차이즈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죠. 과도한 가격 인상 자제하십시오. 서민 음식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치킨 가격이 뉴스 메인에 나오고 온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기업 하나가 나라 전체를 시끄럽게 만든 겁니다. 경쟁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BBQ나 BHC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적이 나타났어요. 바로 대형마트 치킨입니다. 홈플러스에서 뭘 내놨는지 아십니까? 당당 치킨을 내놨습니다. 가격이 얼마였냐고요? 6,990원입니다. 교촌 한 마리 시킬 돈이면 이거 4마리를 살 수 있어요. 맛이 없었냐고요? 아니요. 국내산 냉장닭을 써서 맛도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마트 오픈 전부터 줄을 섰어요. 오픈런이 벌어졌습니다. 소비자들은 환호했습니다. 봐라. 거품 다 걷어내면 7,000원에도 된다. 교촌이 얼마나 폭리를 취했는지 알겠다. 이제 프랜차이즈 치킨 안 먹는다. 교촌 이미지는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배달비 유료화의 원흉, 가격 인상의 주범, 여기에 가성비 최악이라는 꼬리표까지 붙은 겁니다. 사람들은 교촌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밉상, 귀족 치킨, 손절 1순위. 한때 국민 간식이었던 교촌이 국민의 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교촌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교촌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손을 들었습니다. 2024년 10월이었어요. 국정감사 받고 한 달도 안 돼서 발표했습니다. 중량과 재료를 원래대로 돌리겠습니다. 500g을 다시 700g으로 늘리고 닭가슴살 섞은 것도 취소하고 100% 닭다리살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실제 적용은 12월 20일부터였습니다. 소비자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제야 정신 차렸네. 처음부터 그럴 거면 왜 그랬어? 이미 늦었어. 안 먹는다.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왜냐고요? 진심이 안 느껴졌거든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바꾼 게 아니라 욕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바꾼 거잖아요. 국회에서 불려가서 혼났으니까 바꾼 거고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중량 원래대로 돌려놓자마자 뭘 했는지 아십니까? 배달앱 가격을 올렸습니다. 2025년 초부터 서울 지역 교촌 매장들이 배달앱에서만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올렸냐고요? 2,000원씩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허니콤보 순살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매장에서 사면 23,000원입니다. 그런데 배달앱으로 시키면요? 25,000원이에요. 똑같은 치킨인데 어디서 주문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른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미중가격제입니다. 소비자들이 얼마나 화났겠어요. 뭐야 이게? 한쪽에서 양 밀려준다고 하더니 다른 쪽에서 가격 올리네? 왼손으로 주고
오른손으로 빼앗는 거잖아. 완전히 배신감을 느낀 거죠. 교촌 가맹점주들은 뭐라고 했냐고요? 배달앱 수수료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원재료 가격도 올랐고요. 중량 늘리느라 비용이 더 드니까요.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소비자들은 안 믿었습니다. 왜냐고요? 똑같은 시기에 다른 치킨집들은 안 그랬거든요. BHC도 안 올렸고 BBQ도 안 올렸어요. 다들 똑같은 상황인데 교촌만 올린 겁니다. 결국 뭐였겠습니까? 꼼수였던 거죠. 양 늘려주는 척하면서 몰래 가격 올린 겁니다. 게다가 교묘하게 배달 앱에서만 올렸어요. 눈에 덜 띄게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다 알았습니다. 인터넷에 난리가 났어요. 교촌 또 꼼수 부리네. 진짜 끝까지 못 배우는 회사다. 이제 완전히 안 먹는다. 진심으로 여론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투자자들도 화가 났거든요. 왜냐고요? 회사가 성장을 안 하니까요. 5년 전 상장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해외 진출하고 신메뉴 개발하고 대박 나겠다고 했잖아요. 실제로는 뭘 했습니까? 거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해외 매장 수를 볼까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미국 뉴욕에 첫 매장 낸 게 2007년입니다. 지금까지 18년 지났는데 84개밖에 안 돼요. 18년 동안 84개요. 1년에 5개도 안 늘린 겁니다. 신메뉴는요? 별로 없습니다. 간장치킨, 허니콤보, 레드콤보 몇십 년 된 메뉴만 계속 팔고 있어요. 가맹점 수는요? 오히려 줄었습니다. 5년 전 1063개였는데 지금은 1040개예요. 23개 줄었어요. 성장이 멈춘 겁니다. 투자자들이 뭘 기대했겠습니까? 58조를 모았으면 그 돈으로 뭔가 해야죠. 해외에 매장 확 늘리든지 신사업 시작하든지 뭐라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주가가 오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0원까지 떨어진 거죠. 소비자한테 욕먹고 투자자한테 욕먹고 나중엔 가맹점주한테까지 욕먹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요? 그건 네 번째 범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번째 범죄는 가맹점주들을 등쳐먹은 겁니다. 교촌은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가맹점을 보호합니다. 새 매장 함부로 안 늘립니다. 기존 점주님들 상권 지켜드립니다. 들으면 참 좋은 말이죠. 가맹점주들 생각하는 착한 본사처럼 들리잖아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먼저 매장 수부터 보십시오. 5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0개 조금 넘어요. 거의 안 늘었죠. 경쟁사들은 어땠을까요? BHC는 5년 동안 263개 밀렸습니다. BBQ는 164개 늘렸어요. 교촌은요? 오히려 23개 줄었습니다. 왜 안 늘렸을까요? 진짜 가맹점 보호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성장을 포기한 겁니다. 매장 안 늘리면 뭐가 문제냐고요? 본사 매출이 안 늘어나요. 프랜차이즈 회사는 가맹점이 늘어야 본사도 돈을 버는 구조거든요. 가맹비 받고 식자재 공급하고 로열티 받고 이렇게 버는데 매장이 안 늘면 수입도 안 늘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기존 점주들한테 더 받아내는 겁니다. 식자재 공급가를 올렸어요. 로열티도 올렸죠. 새로 벌 길이 없으니까 기존 점주들한테서 더 뜯어낸 거예요. 점주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억울하죠? 매출은 안 느는데 본사에 내는 돈만 늘어나니까요. 남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배달앱 문제예요. 지금 치킨 매출의 70% 이상이 배달앱으로 나옵니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이런 데서요. 그런데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3,000원짜리 치킨 팔면 7,000원 이상 나갑니다. 자세히 볼까요? 배달의 민족 수수료가 있어요. 배달비 일부를 점주가 부담해야 하고요. 광고비도 내야 하고 결제 수수료도 나갑니다. 다 합치면 7,000원 넘어요. 거의 30%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계산해 볼까요? 23,000원에서 7,000원 빼면 16,000원 남죠. 여기서 닭고기값, 소스값, 포장재, 기름값 다 빼야 해요. 대략 8,000원에서 9,000원 나갑니다. 또 뭐가 나가냐고요? 가게 임대료, 직원 월급, 전기세, 가스비, 그리고 본사에 내는 로열티까지 빼야 해요. 다 빼고 나면 점주 손에 남는 게 얼마일까요? 치킨 한 마리 팔아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하루에 30마리 팔아야 10만 원 남는 거예요. 한 달이면 300만 원이고요. 그나마도 쉴 새 없이 일해야 가능한 금액입니다. 교촌 본사는 이 상황에서 뭘 했냐고요? 배달의 민족이란 협상한답시고 점주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쿠팡이츠에서 빠지세요. 그럼 배달의 민족 수수료 좀 깎아줄게요.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점주들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쿠팡이츠 매출이 전체의 15%에서 20%거든요. 월 3천만 원 파는 집이면 450만 원에서 600만 원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대신 배달의 민족 수수료가 1%, 2% 내려간다고 쳐도 절대 본전이 안 돼요. 그런데 본사가 압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습니다. 외국 누가 손해봤습니까? 점주들입니다. 본사는 배달의 민족이랑 협상 카드로 쓴 거예요. 점주들 희생시켜서 자기들 이익 챙긴 겁니다. 점주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리를 총알바지로 쓴 창권 보호한다더니 결국 우리만 손해보는구나.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더 황당한 건 이겁니다. 본사는 장사 잘 됩니다. 점주들이 내는 로열티, 식자재 마진으로 돈 벌거든요. 그런데 투자자들은 손해보고 있어요. 주가 폭락했으니까요. 소비자들도 비싼 값 내고 있고요. 결국 누가 이익 봤습니까? 본사 오너만 배불린 겁니다. 이게 교촌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소비자 기만하고 투자자 배신하고 점주 착취하고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교촌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5년 전 꿈꿨던 미래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글로벌 기업, 해외 대박, 주가 몇 배 상승,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지금 남은 건 뭡니까? 폭락한 주가, 떠난 소비자, 불만 가득한 점주들입니다. 역사를 보면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3위로 밀려난 브랜드가 다시 1위로 올라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고요? 소비자들 기억 속에 이미지가 박혀버리거든요. 교촌은 비싸고 양 적고 꼼수 부리는 회사. 이런 이미지가 한번 박히면 바꾸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광고해도, 아무리 새 메뉴 내놔도 사람들은 쉽게 마음 안 바꿔요. 실제로 교촌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9년 만에 연예인 광고 모델 썼어요. 옥수수맛 치킨 같은 신메뉴도 냈고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별로였습니다. 너무 늦었거든요. 이미 민심은 떠났어요. 더 큰 문제는 교촌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라면서 양은 줄이고 재료는 싼 걸로 바꿨어요. 그게 무슨 프리미엄입니까? 프리미엄이면 비싼 만큼 가치를 줘야죠. 맛도 좋고 양도 많고 서비스도 좋고 그래야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성비로 승부할 수도 없어요. 이미 가격을 너무 올려버렸거든요. 어중간한 위치에 갇힌 겁니다. 프리미엄도 아니고 가성비도 아닌 애매한 브랜드가 돼버렸어요. BHC와 BBQ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장도 늘리고 해외도 진출하고 신메뉴도 내고요. 교촌만 제자리 걸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교훈이 뭘까요? 첫째, 소비자를 무시하면 망합니다. 교촌은 어차피 맛있으니까 사 먹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만했던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배신하면 바로 등 돌려요. 둘째, 단기 이익만 쫓으면 장기적으로 망합니다. 교촌은 당장 돈 벌려고 배달비 받고 가격 올리고 양 줄였어요. 그때는 이익이 났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요. 브랜드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결국 더 큰 손해를 본 거예요. 셋째, 투자자를 기만하면 대가를 치릅니다. 58조 받아놓고 성장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 폭락하죠. 당연한 겁니다. 넷째, 가맹점주가 망하면 본사도 망합니다. 점주들 쥐어짜서 당장은 본사가 돈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점주들이 힘들면 결국 매장이 줄어들고 본사도 무너집니다. 교촌이 지금 바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배워야 할까요? 투자할 때 조심하십시오. 이름값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교촌이 치킨업계 1위였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한다는 보장 없어요. 회사가 정말 성장할 의지가 있는지, 소비자를 존중하는지, 장기 비전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소비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꼼수 부리는 기업에는 지갑 닫으십시오. 여러분이 돈 쓰는 게 투표예요. 나쁜 기업에 돈 주면 그 기업이 계속 나쁜 짓을 합니다. 정직한 기업, 소비자 생각하는 기업에 돈 쓰십시오. 그게 결국 더 좋은 시장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교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어렵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게다가 경쟁사들은 계속 앞서 나가고 있고 교촌이 정말 다시 일어서려면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오너부터 바뀌어야 하고 경영 방식도 바뀌어야 하고 소비자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져야 해요. 반쪽짜리 변화로는 안 됩니다. 이미 떠난 소비자들 마음을 돌리기엔
부족해요. 과연 교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업은 결국 망한다는 것.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오래됐어도 소비자 무시하면 끝이라는 것. 교촌이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갑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꼼수 부리는 기업, 절대 용납하지 마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